아. 자, 사실 아니 스타트 했을 때 되게 여유 있게 다 풀어서 맞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뭐 다들 뭐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숙제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적어도 그 내준 것 중에서 라이트 셋, RPM 셋 요거 세 개만 다 풀어서 다 맞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여기는 6문제는 1분에 한 문제 정도씩으로 풀어서 다 맞을 수 있기는 해요. 여기 있는 거 정도는. 근데 아쉽게도 자 제한 시간 내에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1명. 그것도 시간은 좀 남았어요. 좀 남았는데 진짜 좀 여유 있게 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로 3개로 가요. 3개. 3개. 그래서 3개 맞았던 친구가 2명.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개로 가요. 한 개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장 노코멘트. 자,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도 그냥 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도 1명.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도 1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개 맞은 친구는 최종적으로 1번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는 1번, 3번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입판정 문제,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1번이나 1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제 2, 3, 4, 5, 6번 이거는 다 풀어서 맞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마지막에 솔직히 좀 마지막에 좀 급하게 나간 건 있어요. 이게 등비수열이 극한 가지고 보는 거 이제 5번, 6번에 관련된 거 이거는 막바지에 나간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숙제를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사실 지난번에 테스트 본 문제랑 똑같은 건데 그죠? 본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해설지 왜 안 들어와? 들어옵시다. 자, 똑같은 건데 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 단원에 있었던 건데 다른 문제를 살짝 집어넣어 봤어요. 왜냐면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여주는 좀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거의 뭐 극한에 관련된 개념들이 명백해진다면은 1번이 이제 완벽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문제는 웬만해서 계산 문제 풀 수 있는데 개념이 아직 명백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면 1번이 보통 틀려요. 그래서 1번을 다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일단 기억. 아쉽게도 이제 기억을 시작과 동시에 틀렸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기억이 맞는 거라 가지고 기억이 맞는 거라서 자, 왠지 한번 볼게요.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AN이라는 게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기억은 틀려요. 근데 AN이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기억이 맞아요. 그 하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달라집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0이면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이것도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똑같냐라는 건데 이게 왜 등호가 있을 때 AN이 수렴하면 이게 왜 성립하냐면 자, AN이 수렴한다 그랬을 때는 통째로 수렴한다 그랬을 때 BN이 수렴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무조건 수렴해요. 그거는 사실 경험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치환해서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A인이 수렴하면 B인이 수렴 안 해서 0이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히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인, B인 둘 다 수렴한다면 우리는 극한의 성질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수렴하면은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렴하면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은 빵이에요. 그럼 얘도 수렴값이 있는 거고 얘도 수렴값이 있는 거니까 우변 넘겨보면 똑같아요. 괜찮죠? 아,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죠? 이게 뭐 무한대로 가는지 아니면 진동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따로 계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A는 수렴 안 하면 B는 수렴을 안 하니까 그나마 0일 수 있는 거예요. 수렴 빼기 발산이면 절대 수렴 안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기억이 맞아요. 근데 이전에 봤을 때 이거면 안 된다는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안 보이고, 그렇죠?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기억이 틀렸다라고 보통 체크되면서 틀려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니은도 한번 좀 볼게요. 리미트 AN의 제곱이 알파이면 이때 리미트 AN은 루트 알파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열 극한에서는 관련된 거 있다 그랬죠. 일단 수렴하는 경우는 뭐 논외로 치고 발산하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사실 수렴하는 거는 내가 뭐 0으로 수렴한다, 뭐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 수렴하면 그냥 뭔가 상수값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구분해서 보는 것 뿐인 거지. 발산하는 경우가 이제 작은 의미의 발산,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과 관련된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진동 때문에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 진동 발레를 못 찾아서.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진동 발레는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딱 두 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하나. 그러면 또 하나는 1, 0, 1, 0, 1, 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나와요. 그냥. 솔직히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거 왜 다른 발레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개가 합쳐서 어느 정도 되냐? 99.9999%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제외한 다른 케이스가 사실 최근 5년 동안 일단 강북 쪽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이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외의 게 만약에 나온다? 그쵸. 이 수능이 아니면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수능이 아니면은 그 정도로 신선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웬만하면 다 찾아져요. 근데 다시 한번 일단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이게 제곱한 게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AN이 꼭 수렴하나? 일단은 둘 중에 하나다. 이 생각 말고 AN이 수렴하나부터 생각을 해봐요. AN이 수렴하나. 뭐 물론 수렴하면은 그럼 이게 맞겠지. 그죠? 아니 발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발산할 수가 있나? 일단 이런 건 말도 안 되겠죠.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제곱하는 게 수렴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혹시 진동? 막 이 생각 해줘야 돼요. 혹시 진동. 이거 또 보면 알겠지만 뿔맛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N 제곱, 그래, AN이 무슨 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면은 AN은 수렴하나요? 이게 똑같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두 개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숫자만 좀 바뀌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10 말고 막 3030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케이스는 똑같은 거라서. 그럼 여기도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나간다고 친다면은 AN제곱은 어차피 4, 4, 4, 4, 4, 4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AN제곱은 수렴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호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만 어때요? AN이? 2도 수렴해요? 아니죠. 마이너스 2도 수렴해요? 안 하죠. 괜찮죠? 그러니까 아예 AN제곱 자체가 수렴한다고 해도 AN이라는 애 자체는 아예 수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는 AN이 알파로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AN이 마이너스 루트 알파로 수렴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라서 수렴값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여기서 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되게 주요한 말레들입니다.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D급 자,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빵이면은 리미트 AN은 빵이거나 아니면 리미트 BN은 빵이다. 그죠? 이것도 방금 나온 거 똑같죠? 딱 이거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곱한 게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지 AN과 BN이 수렴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쵸? 왜냐면 발산 곱하기 발산이 수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도 똑같이 이게 진농발레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AN이 10, 10, 10 이렇게 나가고 BN이 01, 01, 01 이렇게 나가면은 AN도 발산하고 BN도 발산해요. 그렇죠? 둘 다 수렴 안 하잖아요. 수렴 안 하면 그냥 다 발산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AN도 수렴 안 하고 BN도 수렴 안 하지만 곱한 건 어때요? A, B. 그러니까 A1은 1, A2는 0, A3는 1, A4는 0. 요거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B1은 2, B1은 0, B2는 1, B3는 0. 그러니까 A는 홀수항들은 다 1이고요. B에는 홀수항들은 다 빵이에요. 한마디로 곱한 거는 홀수항들이 다 빵이에요. 근데 반대로 짝수항들은 이제 AN들이 빵이다 보니까 다 곱하면 어차피 얘도 빵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AN하고 BN을 곱한 애는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그냥 0만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는 곱한 건 0으로 수렴하는데, 그죠? 곱한 건 0으로 수렴하는데 AN도 수렴 안 하죠. BN도 수렴 안 해요. 괜찮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딱 요것만 연습 잘 해두라고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진짜로 요 두 개면 끝납니다. 이거 급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급수란에서 합답형 문제 또 낼 건데 요 얘기 또 나올 거라는 얘기야. 또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고했어요. 예고했어. 또 틀면 안 돼. 진짜로 또 틀면 안 돼. 교과서만 교과서란다. 우리 진도 나가는 교재랑 센, 라이트 센 요거 두 개만 완벽하게 다 풀어도 요건 다 잡아요. 진짜로 그 두 개만 해도 아마 내신에서 3등급까지는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진짜로 라이트 센, FM 센 요거 세 개만 완벽해도 웬만한 학교에서 3등급이 안 나오기가 힘들 지경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은 라이트 센, FM 센만 가지고는 2등급 안 나오나 자사고는 조금 힘들고요. 일반고는 충분히 나와요. 일반고는 충분히 나와요. 2등급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특히 여고들은 더 잘 나옵니다. 여고들이. 왜냐면 평균적으로 여고는 문과 비율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좀 잘. 잠깐만. 안 되겠다. 문과 비율이 높아서 오히려 여고가 더 안 나오겠다. 왜냐면 확통으로 많이 빠져서 무조건 인원이 적어요. 2학년 때는 통하는데 3학년 때는 안 통한다. 미안해. 3학년 때는 더 빡세게 해야겠는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2번도 잠깐 한번 좀 볼게요. 미안해. 좀 다 푼 친구는 여유 있게 뭐 한 번 더 들어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괜찮으면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자, 2번은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근데 이게 미정계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또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역시나 좀 많이 틀리기는 했습니다. 뭐 그래도 푼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맞기는 했어요. 푼 친구들은.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죠? 얘는 사실상 1차급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1차급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둘이 적어도 발산할 소지가 있는 n들은 다 지워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이건 눈에 딱 띄잖아요. n제곱. 어차피 이거 나가봤자 n 플러스 뭐뭐뭐뭐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1차항이 a가 개수로 갖고 있는데 둘이 안 지워지면 일단 얘네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한쪽으로 발산해요. 왜냐면 이쪽이 플러스 무한대고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니까 둘이 n들이 지워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는 개수가 1인데 여기가 a가 만약에 뭐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 그럼 n 빼기 2분의 n 하면 그냥 2분의 n 나오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발산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일단 없애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a는 1로 잡고 시작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게 제일 커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한번 1로 잡고 가볼게요. b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못해요. 이거는 켤레 씌워서 들어가야지. 왜냐면 n은 너무 지배적인 애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얘기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이 A에 있는 엄청 큰 산이 있어요. 이쪽에도 산이 있어요. 두 산에서 막 동물들이 서로 전쟁을 벌인다고 칠 때 솔직히 막 여우 몇 마리 돼도 호랑이 한 마리 못 이기잖아요.
둘이 막 그 호랑이끼리는 전투력이 똑같아서 둘이 1대1로 붙으면 서로 다이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아 이쪽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쪽에 호랑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한 마리 있으면 여기도 한 마리 있어야 돼요. 아 이게 1차 항이 최고차잖아요. 여기 호랑이라고 친다면 여기 한 마리 있으면 여기도 한 마리 있어야 돼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있어봤자. 그러면은 호랑이 말고 나머지 막 여우 뭐 이런 거 있다고 친다면 어차피 얘네가 수렴한 얘는 얘네하고 상관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거 서로 막 호랑이도 서로 사망하고 늑대도 사망하고 막 여우도 사망하고 막 살쾡이도 사망하고 막 육식동물들 사망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평화로운 토끼들만 남아요. 토끼들만 가지고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얘네 토끼가 몇 마리인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워낙에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의 토끼가 D마리래요. 여기 몇 마리인지 모르잖아요. 뚜껑 열어서 계산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켤레를 일단 한번 좀 씌워봅시다. 켤레 씌워야 돼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제곱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n 플러스 b니까. 그렇죠? 그럼 빼기 n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분모에는 켤레 씌운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an은 어차피 1이니까 n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이게 지금 2예요. 자 그럼 분자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최고차에 관련된 애는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 자체가 지금 n제곱 플러스 2bn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올 거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 n제곱이 일단 지우고 시작돼야 돼요. 제가 남아있으면 아예 뭘 시작을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한대요. n제곱이 일단 지워져야 돼요. 요거 지우려고 a에다가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워놓고 나니까 다시 식을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일단 그대로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n 플러스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차 4n 남았죠. 그렇죠? 호랑이는 사망. 이제 늑대, 그죠? 늑대도 호랑이랑 비슷한가? 아무튼 뭐 그럼 여우 4n하고 여기 2bn 4n 빼기 2bn이에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b n이 나오겠고 나머지 상수 2랑 b제곱 뺀 거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자, 요게 지금 2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아니 그럼 분모랑 분자 둘 다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분모는 이제 최고차가 1차, 얘 어차피 나가면 1차죠. 어차피 n으로 나누면 얘랑 얘는 무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있으라 마나예요.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으라 마나예요. 이쪽도 2-b제곱은 있으라 마나예요. 어차피 n차가 있는데 무한대가 있는데 그쵸? 무한대 있는데 솔직히 뭐 프로축구 선수가 한 3명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 5살짜리 꼬마애가 아, 나도 축구 좀 도울게요 하고 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비가 좀 그런가? 아무튼 좀 그래서 여기도 1차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나가면 어차피 최고차 계수 1로 나갈 거예요. 얘는 최고차 계수 똑같이 그냥 1로 나갈 거고요. 그럼 분자에서는 최고차 계수가 4-2b로 나오겠죠. 그쵸? 어차피 수렴 이렇게 수렴할 건데 괜찮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요. 진짜로. 다신 틀리면 안 됩니다. 2로 나누면 2-b. 아, 얘가 지금 2구나. 그러니까 b가 지금 빵이라는 얘기예요. b가 빵. 아, 그럼 a는 1이고 b는 빵이구나. 그래서 답이 제곱 플러스 제곱 1로 나옵니다. 괜찮죠?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3번을 지금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의외로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알았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푸냐? 문제풀이 방법을 답만 구하는 방법을 구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그러면 답만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냐? 아니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개념적인 거 설명을 하고 답만 내는 방법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an 플러스 5분의 bn 마이너스 5. 자, 일단은 답만 빨리 내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어디 갔냐? 이거 b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b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이 무한대로 안 가면 이거 수렴할 수 있어요?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둘이 서로 발산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뺄셈으로 다 지워줘야 돼요. 진짜 거의 상수항들만 남을 정도가 돼야 그나마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다 죽고 토끼도 다 죽고 아니 호랑이도 다 죽고 늑대도 다 죽고 여우도 다 죽고 다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토끼만 한 4마리 2마리 남아서 이제 둘 남는 거예요. 괜찮죠? 토끼도 싸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면 알겠지만 AN하고 3BN은 그러면 어때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무한대 입장에서 둘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뺐더니 둘밖에 차이가 안 나? 그냥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야. BN 무한대라 그랬죠? 3BN도 무한대일 거야. 3BN이 만약에 100조 부자야. 100조 부자. 근데 AN하고 봤더니 200원 차이 나요. 전 재산이. 100조 부자야. 얘도 100조겠죠? 근데 정확하게 100조야? 아니 100조 200원. 그죠? 아니 그럼 솔직히 200원이 차이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 의미가 없어요. 그냥 AN하고 3BN하고 그게 그거예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럼 AN을 3BN으로 잡으면 되겠네. 그럼 어차피 5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3분의 1이지. 괜찮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괜찮을까? 그렇죠? 그냥 3분의 1이에요. 이거 수열의 극한만 1이요? 아니, 함수의 극한에도 똑같아요. 이거 AN 대신에 fx 나오고 bn 대신에 gx 나오고 n 대신에 x로 다 바꿔놓으면 이 문제 똑같은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진짜로. 다 똑같이 풉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극한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무한대 입장에서 아주 미세한 몇 개 정도는 무시하면서 간다라는 게 극한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보자. 요거예요. 0으로 보자. 이게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한대 입장에서 몇 개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몇 개가 의미 없어서 무시를 하지만 실제로 걔는 정확하게 딱 0은 아니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를 나중에 수학적으로 오류 발생할 때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보완하다가 헷갈려요, 조금. 그러면 이걸 0으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0으로 안 보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 몇 개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명백하게 풀려면 어떻게 되냐? 명백하게 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Bn은 무한대로 가죠. AN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3BN으로 바꾸는 거 말고 통째로 나는 통으로 볼게. 이게 어차피 통으로 2로 수렴하잖아. 그렇죠? 그럼 통으로 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치환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래서 나는 이걸 통째로 C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CN으로 잡으면 CN은 AN 빼기 3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그냥 2인 거예요. 괜찮죠? 그죠? 아니 CN은 극한이 지금 2잖아요. 그리고 AN 빼기 3BN은 CN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AN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 BN은 극한이 있으니까. 그럼 AN을 B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N을 BN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지? 여기 있잖아요. AN. 그죠? BN으로 바꿀 수 있죠? CN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좀 나타내겠지만 AN은 3BN 플러스 CN으로 나타내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면 AN과 3BN 플러스 CN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잠깐만. 극한이 있는데 이거 바꾸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얘는 치환식 안에서 이 등식이잖아요. 이 등식 자체는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등식만 봤을 때는 극한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이 안에서 식변형은 얼마든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N과 3BN 플러스 CN은 똑같으니까 얘 대신에 3BN 플러스 CN을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BN CN 5 분의 B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꼴부터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꼴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대충 한번 얘네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꼴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n이 무한대면 방금 얘기했지만 bn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네. cn은 아까 2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로 가네. 얘는 극한과 상관없이 플러스 5네. 얘는 무한대로 가네. 얘는 빼기 5네. 그렇죠? 그럼 무한대에서 7개 더해봤자 의미 있어요? 내가 100조 보자인데 야 여기 700원 가질래? 이러면 의미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무한대에서 5 빼봤자 어차피 티도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얘랑 얘는 없어도 되는 애들이네. 큰 차이가 없네.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3bn분의 bn이에요. 그렇죠?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답이 3분의 1. 그렇죠? 무시한다.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큰 걸로 나누기가 원칙입니다. 큰 걸로 나누기. 왜 큰 걸로 나눈다고요? 작은 거 무시하려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b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게 사실 맞아요. bn분의 cn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도 bn으로 나누면 1 빼기 bn분의 5. 이걸로 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얘는 어차피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이거 빵으로 가는 거고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빵 가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분의 1 나오는 거고. 괜찮죠? 왜? 수렴하면 극한은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극한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큰 걸로 보통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하는 방법을 한 번만 제대로 연습을 해보면 무시해도 되네라는 게 눈에 확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제대로 연습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쓰고 넘어갈 시간은 없어요. 다 쓰고 넘어갈 시간은. 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조금만 빠르게 가볼게요. 어차피 2번, 3번까지는 다 정의를 자꾸 얘기하려고 알았어? 정의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라서 혜민아 이해 잘 되니? 잠깐만.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도 있어서 답이 없길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눈빛을 보면은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는데 그리고 약간 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근데 오케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반응이 없으면 몰라서. 자, 3n-3 nan 그 다음에 루트 9n 제곱 플러스 5n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n제곱 플러스 3n의 an 곱한 거. 이거를 4n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다음에 극한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똑같이 만들면 되죠. 이런 샌드위치 정리 문제는. 자, 얘는 n이 충분하게 큰 어떤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n이. 그럼 양변을 n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요? 부동 안 바뀝니다. n이 양수라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충분히 큰 양수라고.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그럼 얘도 n으로 나눠봤자 문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얘처럼 n제곱 플러스 3n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n제곱 플러스 3n 곱해주고 얘도 n제곱 플러스 3n 곱해주고. 아니 똑같은 부등식에다가 똑같은 걸 다 같이 곱했을 때 부등가 안 바뀌죠? 당연하죠. 왜냐면 2가 4보다 큰데 여기다가 3 곱한다고 해서 이 부등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같은 거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는 이제 4n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경우만 보면 되네요. 이것도 충분히 큰 양수라고 한다면은 4n제곱 마이너스 2는 양수가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n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다고 칠게요. 4n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다고 칠게요. 똑같아요. 괜찮죠? 자, 여기에다가 극한만 씌운다고 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요거 수렴값 얼마예요? 이거 지금 2차, 1차, 3차만 남겠죠? 왜냐면 3차분의 3차니까. 그럼 여기도 n제곱. 그쵸? 여기도 3n만 곱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n제곱에서 3n은 의미가 없으니까. 전개해서 봐도 돼요. 어차피 3차분의 3차만 보면 되는 거라서. 자, 그럼 얘는 3차의 개수가 4. 여기엔 3차의 개수가 3. 괜찮네? 3분의 3으로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이 3차항의 개수가 4. 3차항의 개수가 3. 그렇죠? 왜냐면 루트구니까. 괜찮아요? 루트구니까. 여기도 또 4분의 3 나와요. 그럼 얘는 어때요?
4분의 3보다 크지만 4분의 3보다 작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가 4분의 3보다 크지만 얘가 4분의 3보다 작다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면 돼요. 뭔가 4분의 3이라고 답은 알 것 같아요. 근데 표현상 모순이 아니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 4분의 3보다 큰데 4분의 3보다 작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극한 씌울 때 등호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이 아닌데 0으로 바라본다 그랬죠. 0이 아닌데 0으로 보니까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4분의 3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4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4분의 3이 아닌데 4분의 3으로 보면서 아니 4분의 3보다 큰데 4분의 3보다 작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죠? 엄밀히 따지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건 맞잖아요. 근데 얘를 수렴값을 4분의 3으로 보니까 얘도 4분의 3으로 보니까 그래서 모순 없애려면 등호 넣어주는 게 맞다. 딱 그거까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분의 3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알았어. 이제 그만 잠해야 되고요. 그만 자야 되고요. 문제 좀 잠깐 풀고 있을게. 문제 잠깐만. 자, 지금 이 테스트 문제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뒤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일부러 테스트 문제는 어렵지 않은 걸로 좀 낼 거예요. 딱 우리 수업 나간 거 대표 문제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몇 개 정도 틀린 거는 나오겠지만 만약에 손 못 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숙제만 다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해요. 자, SN은 3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sn의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 sn이 있으니까 sn 빼기 sn-1로 또 an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쵸? 왠지 이해되죠? sn 빼기 sn-1 sn-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의 n-1 곱하기 3이요. 그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sn 빼기 sn-1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니까 n항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n항만 남고 또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마이너스 3 지워주고 여기서 이거 뺀다. 3 곱하기 5n제곱 빼기 3 곱하기 5의 n-1제곱.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끄면 얘는 5 하나 남고 얘는 남는 게 없죠.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이게 4예요. 4, 3, 12 곱하기 5의 n-1제곱이에요. an. 괜찮죠? 여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n이 2항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1항은 반드시 별도로 가야 돼요. 1항은 1 집어넣어서 3, 5, 15에서 3 뺀 거. 그래서 12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2 똑같네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일반항 1항부터라고 봐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1항을 구할 때만 문제가 돼서 여기서는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n이 무한대만 볼 거라서 1항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다른 값이 나오더라도 실수가 나올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우와! 잘 잤어? 잘 잤어? 장관 아니고 진짜? 알았어. 일단은 이 테스트는 설명 마무리하고 진도 나갈게.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정리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 곱하기 5의 n-1제곱 분의 sn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항만 딱 분다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빼기 3이에요. 3이 의미가 없어요. 괜찮나요? 3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 3이 없다고 본다면 어차피 둘은 5의 n제곱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5의 n-1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이걸로 나눠볼게요. 그럼 분모는 12가 되겠고 분자는 5의 n-1제곱으로 나누면은 5가 하나 남죠? 3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3은 사실 5의 n-1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이거 무한대분의 3으로 가니까 이건 0으로 갑니다. 얘는 지금 있으나 마나. 그 답이 그냥 12분의 15예요. 괜찮나요? 12분의 15.
그래서 4분의 5가 답이 될 겁니다. 4분의 5.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1제곱 플러스 2의 2n제곱 분의 3의 n제곱 빼기 2의 2n-1제곱. 요거는 좀 낚시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때문에 낚시냐면은 3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밑이 3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2라고 생각을 하니까. 밑이 2가 아니에요.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보면 어떠냐면은 요거는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아니고 4인 지수함수예요. 괜찮네?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얘는 n이 1 커질 때마다 3배씩 가죠. 얘는 n이 1 커질 때마다 4배씩 가요. 괜찮네? 한마디로 얘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얘랑 얘 비교하면 얘가 쩔이에요. 반대로. 이거 무시해서 보면은 답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답이 그냥 2번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괜찮나요? 왜 쉽다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되죠?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다 웬만해서 눈으로 다 보여요. 진짜로.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풀이가 길어? 이걸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다. 이게 돼야 되는 게 최고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만 알고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이거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의 n제곱, 그쵸? 얘는 3의 n제곱 빼기,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앞으로 뺀다고 친다면 또 4의 n제곱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가장 큰 게 4의 n제곱이니까 분모 문제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낫겠구나. 왜 나누지? 큰 걸로 나누기가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석이니까. 자,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1 나오고 4분의 3의 n제곱 괜찮네? 얘는 4의 n제곱 나누면 1 되겠고 얘도 4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죠? 얘는 나누니까 그냥 2분의 1 나오겠고 괜찮네?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아니 4분의 3의 무한대제곱이잖아요. 당장 우리가 y는 4분의 3의 x제곱 우리 지수함수에서 놓고 보더라도 밑이 1보다 작으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빵으로 가요. 이 점근선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4분의 3의 무한대제곱은 빵이구나. 그쵸? 이게 정수로 가건 아니면 실수로 가건 상관이 없어요. 얘도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4분의 3의 무한대제곱 빵이에요. 거기 3분의 1 곱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얘도 빵으로 가고 얘도 빵으로 가고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지수로감수 극한에서 이거 나와요. 지수로감수 극한에서 시작부터 충격받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런 느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래프 겸사겸사 조금씩 그리는 겁니다.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이 지수함수랑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갔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유형심 6번까지 했어요. 유형심 6번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유형 17번, 107번 문제로 갈게요. 오늘 이거 다 끝내고 급수 가야 됩니다. 진짜로. 자, 우리가 일주일마다 텀으로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일요일날 끝내고 만약에 뭐 한 월요일 정도까지만 대충 숙제하는 걸 했다. 그리고 내일 해야지 하다가 토요일이 왔다. 그러면은 새까매집니다. 뭐 했었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진짜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라이트센 RPM 주는 거고 그리고 여유되면 마프 시너지까지를 하라고 주는 거야. 와, 그러면 라이트센 RPM 센까지 마프 시너지까지 내가 월요일 하루 만에 다 끝내면은 그러면 나머지 나는 6일 동안 5일 동안 놀아도 되나? 토요일 올 때까지? 그쯤 되면 놀아도 돼요. 그쯤 되면 안 까먹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다 못하겠으면 꾸준히 조금씩 하고요. 자신 있으면 그냥 한 큐에 끝내요.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진도나한테 보면 그렇게 스피드가 안 빠르잖아요. 매일매일 이거 숙제 하잖아요.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진도 나가는 걸 수업 끝나기 전에 센 다 끝내고
라이트 쌤도 일부 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107번 나가볼게요. 자, 3분의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의 n제곱 b 수렴하도록 해달래요. 아, 이거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살짝 얘기해 볼게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이면은 an, a, r의 n-1제곱이죠. 요거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그죠?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초항 조건, 두 번째 공비 조건. 그래서 초항 조건에 관련된 거는 초항이 빵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AN이라는 게 초항이 빵이고 공비가 뭐 몇 제곱이 나오더라도 사실 초항 빵이면 그냥 빵빵빵빵빵빵 나오다 끝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극한 값 자체가 빵으로 수렴하겠죠. 그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 0으로 가겠죠. 초항이 빵인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비 조건도 똑같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초항이 무슨 뭐 3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쳐볼게요. 그쵸? 아, 이러면은 얘도 이 3은 어차피 3배니까 의미 없고, 그래프 보면 공비가 2분의 1이면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그쵸? 아, 그럼 당연히 n이 무한 들어간다면 빵으로 가겠죠? 그쵸? 아, 당연히 이거 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런 걸로 못 나타내지 않냐? 뭐 못 나타내기는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비가 초항과 공비가 똑같다고 칠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 초항도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 왜? A1이 마이너스 2분의 1, 초항이잖아요.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 함수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지수가 실수로 확정되면서 미친 음수를 못 써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요거 말고 2분의 1 x제곱과 이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부호만 지금 짝수 홀수일 때 뿔만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 거지 크기 자체는 2분의 1 x제곱과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를 둘 다 생각해서 보면 편해요. 그럼 2분의 1 x제곱은 어차피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뒤집은 거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서 여기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는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위에다가 2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지금 2. 그럼 3일 때는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 4일 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쵸? 부호는 몰라요. 솔직히 부호는 모르겠는데 사실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뭐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어차피 둘 다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아, 그래서 얘도 수렴값이 얼마다? 0. 괜찮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외에 공비가 1인 경우도 있어요. 공비가 1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 초항이 만약에 3이라고 그랬을 때 공비가 1인 경우는 그죠? 1은 어차피 몇 제곱해도 1이니까 3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수열 자체가 3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초항이 그냥 수렴값이에요. 그죠? 초항이고 수렴값. 자, 그래서 얘는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으로 나오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포함이 돼요. 1이 포함이 돼요. 물론 공비가 1이면 0으로 수렴 안 합니다. 수렴하는 값 자체가 좀 다르지만 수렴할 조건만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요거 지우고 이쪽에다 다시 쓸게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107번. 자, 3분의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수렴하게 해달래요. 자, 얘는 초항과 공비가 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a1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초항도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두 번째 항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럼 어차피 초항에다가 공비 곱한 게 두 번째 항인데 아니 똑같은 걸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항과 공비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이게 수렴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수렴하려면 초항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0 이거나 아니면은 공비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봤잖아요. 초항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1은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초항이 얘인 거고 공비가 그냥 얘인 거예요. 근데 초항과 공비가 똑같으니까 0은 어차피 이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냥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수렴하는 애구나. 이 범위 만족하는 x값 구해달라. 그게 이 문제 답이에요.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변이 3개야. 3변식. 3변식으로 방부등식 해구할 때. 자, A라는 뭐 다항식이건 뭐건 지금 여기서는 다항식이지만 A식, B식, C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3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호가 몇 개짜리인 등식이냐면은 2개짜리예요. 왜? 생각해봐요. 이렇게 1번식 성립하고 이렇게 2번식 성립하면은 1번 성립하고 2번 성립하면 A랑 C는 같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으면 당연히 A랑 C도 같겠죠. 아니면은 1번과 3번으로 봐도 돼요. 2번과 3번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그냥 2개 골랐으면 돼요. 그죠? 하하하하하. 귀여운 찐빵맨. 그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 부등식도 똑같아요. A라는 식이 있고요. B라는 식이 있고요. C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 등호 구해달래요. 이거의 해를 구해달래요. 와, 그럼 얘는 1번. 그렇죠? 이거 성립하고 이거 성립하면 돼요. 이 둘 다 성립해야 돼요. 괜찮죠?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차피 1번과 2번 하면 3번은 필요가 없어요. 자, 얘는 1번, 3번 써도 돼요? 1번, 3번 쓰면 안 돼요, 얘는. 등식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1번, 3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라는 걸 본 거예요. B가 C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안해. 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못 써요, 이건. 무조건 1, 2번이에요. 괜찮나요? 무조건 1, 2번. 얘랑 얘로 비교하는 거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도 입 닫은 찐빵맨.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1번과 2번만 해주면 돼요. 1번과 2번.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들어간다면 3 곱합시다. 마이너스 3.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3 넘겨준다 그러면 0. x제곱 마이너스 5x야. 이렇게 되니까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5.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번 부등식도 한번 볼게요. 2번 부등식. 똑같이 3을 넘겨서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부등식 묶어주는 게 좋겠죠. 인수분해 되게끔 3 넘겨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와, 그러면 얘만 만족하거나 얘만 만족하면 돼요.
아니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교집합의 범위로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만 만족해도 안 돼요. 얘도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면서 동시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가 수직선으로 문제 풀 때처럼 해도 돼요. 0보다 크고 5보다 큰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또 포함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또 포함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당연히 어디예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5에서 6 사이. 괜찮죠? 아, 요거랑 요것만 되는구나. 그쵸? 따라서 이걸 모두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0보다 작고요. 아니면 아예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애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괜찮죠? 자,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는 마이너스 1밖에 없고요. 이쪽 만족할 수 있는 정수는 5에서 6 사이에서는 6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 더하니까 답이 5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꼭 마스터해야 돼요. 지금 이게 좀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08번. 아우, 로고가 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미안해. 108번 한번 해볼게요. 108번. 다 했대. 단 모르겠어서. 아, 진짜? 아, 오케이. 이게 잘 될까? 오케이. 자, 초항과 공비가 똑같아서 얘는 공비 조건만 따져도 됩니다. n에 1, 2, 3, 4 집어넣으면은 1항이 뭐고 2항이 뭐고 3항이 뭔지가 보여요. 그쵸? 초항 자체가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지금 얘는 이거 an이 이거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an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A1은 로그 2x 빼기 1이고요. A2는 로그 2x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초항도 로그 2x 빼기 1이고 공비도 로그 2x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초항이 0이거나 오케이.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n 떼도 돼. 앞에 거는 그치. 그러면은 얘는 로그 2x가 2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밑과 지수잖아요. 2의 제곱. 그러니까 x는 2의 제곱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잘한다. 아이고. 왜냐면은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요 마이너스를 지금 빼먹었어. 여기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아니고 로그 2x 빼기 1 자체가 여기에 마이너스 1씩 하는데요. 그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초항이자 공비가 로그 2x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 범위를 구해주는 거니까 3변에다가 다 1을 더해볼게요. 그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참고로 얘는 지금 로그 x는 진수가 x만 진수예요. x-1이 진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x-1이 진수이려면 여기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더했으니까 맨 왼쪽 변은 0이 나오고요. 가운데 변은 로그 2x가 나오고요. 맨 오른쪽 변은 그냥 2가 나오겠죠. 지금 여기에서 로그 바꾸는 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로그 2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헷갈리면은 등식에서부터 한번 봐봐요. 이러면 x 얼마예요? 4예요. 왜? 밑과 진수, 지수예요. 지수. 얘가 밑이고 얘가 지수예요. 2의 제곱이에요. 아우, 나는 이거 맨날 헷갈려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밑이 똑같게 로그를 만들어주면 돼요. 뒤에 1이 곱해져 있겠죠? 1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그 1은 밑을 2짜리인 로그로 봤을 때는 로그 2예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2는 개수니까 진수의 지수로 올려도 돼요. 그럼 로그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진수끼리 비교해도 돼요. x는 4. 그렇죠?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자, 이거를 한 번에 봐야 돼요. 2의 0제곱, 2의 2제곱. x는 2의 0제곱보다 크지만 2의 2제곱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는 1보다 크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네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되는 정수가 2, 3, 4 되겠죠? 그래서 답이 24예요. 오케이, 24. 희민아, 괜찮아? 정말 숙제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숙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스타트라서 진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은데, 우리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은 적분 아예 못 들어가요. 진짜로. 진짜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하는 시간이 길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성격 자체가 안 되는 거 보이면 좀 못 넘어가는 타입이라 가지고 정말 숙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와, 이게 느린데 나 보니까 다 이해되는데 여유 있군 이러면 안 돼요. 그 여유 있는 시간에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다른 거 1분 1초를 아껴서라도 계속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펙 자체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진짜로. 뭐 물론 잘 되고 있는 친구는 이미 딴 거 풀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 딴 거 풀고 있어요. 이거 다 풀어가지고 지금 딴 거 풀고 있어요. 진짜 아예 지금 C단계 풀고 있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여기 다 풀어서. 그러니까 아니 뭐 물론 몇 개는 뭐 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지금 안 쉬면은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 57분까지만 잠깐만 쉴게요. 자, 잠 깨고 빡세게 달립시다. 잠 깨고. 혜민아, 혜민아, 혜민아.